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는 약보와 금과 은은 하락 중입니다. 중국발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경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사그라들지 않으며 1% 내외에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말로만 엄포를 놓고 있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방치하거나 경기 부양책을 활용한다면 집값은 앞으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집값을 잡을 주체가 정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못 먹어도 고만 외치는 상승론자들 말처럼 과연 집값이 5년 동안 계속 오를까요? 서울 아파트 앞으로 5년간 오른다? 부동산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 서울 아파트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하다가 올 상반기에 하반기 오른 것까지 합치면 6년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최장입니다.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저는 가장 큰 걸 1번으로 보고 있어요. 생각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부동산 부양책,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에서 본인 입으로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부양책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게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바로 역으로 말하면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전면제, 상한제 전면제도 실시 안 하고 있고 다른 부동산 대책은 아예 그냥 엄포만 놓지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토 한계, 즉 서울의 영토가 한계고요. 공급도 부족하고 희소가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경기와 지방 사람들이 서울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유동자금은 또 엄청 많아가지고 서울 쏠림 현상의 심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에도 서울 선호도 증대, 선진국 해외 핵심 도시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 거, 한국 첨단 산업 발전, 미래 글로벌 입지 상승으로 외국인들 서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2013년에는 그렇게 폭락을 했고 또 20년 전인 2003년에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요? 왜 폭등락이 반복될까요? 공급이 계속 부족해야 하는데 바로 그게 폭등론자의 한계인 거예요.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로만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건 정부가 강력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부동산 폭등에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됐습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투기꾼이 됐어요. 자, 부동산 탐욕이 극에 달합니다. 정말. 돈 버는 재미에 묻지마 투자. 한번 돈 맛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기 투자 저기 투자. 정부 집값 부양책? 정부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정부는 집값을 다운시킬 의도가 없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왜 들킵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끝까지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제대로 잡기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주택자 매물 잠김. 팔아도 세금이 많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3040 고소득 저금리. 3040은요 지금 50% 이상 대출을 끼고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부는 뭐 합니까? 그런 거 막아야죠. 왕창 빚내서 투자하고 있어요. 자, 무주택 불안감 계속 상승 확인. 지금 무주택자들도요 이제 너무 늦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을 잡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고 있고,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 집값 뛰니까 자녀 미래도 책임지려고 자녀 앞으로 증여한다든가 집을 사준다든가 부동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지금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고 싶어지고 중독되고 또한 매수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 사이트 업체들이 부동산 불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득권층들, 투기 세력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자,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맞출 것 같아서 맞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면 그것까지 알아야죠. 그걸 안다고요? 아니,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폭등을 시켰는데 또 부양책을 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정말 금융위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값으로 지금 완전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나요? 그걸 가지고 우연히 맞춘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말 이거 봐라, 내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서 무료특강 해갖고 돈 벌고. 불로소득 증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죠. 부동산 폭등, 평생 수입 확보. 이미 5년 동안 뛴 것으로 평생 수입이 확보됐어요. 농담 아닙니다.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평생 벌돈 저축했어요, 지금.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 이제 지금 집 뛰어드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게 부동산 정보도 부족하고 앞으로 집값 영원히 안 떨어진다. 자, 무주택자 실거주. 이 무주택자들이 실거주를 빙자해가지고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와서. 실거주라고 해야 왠지 좀 안심이 되니까. 실거주는 무슨 실거주입니까? 눈이 뒤집혀서 지금 매수하는 거지. 자, 1주택자 투자용 추가 매수. 그냥 이미 이만큼 먹었는데 빠지면 어때 하면서 그냥 걷더니. 2주택자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 아, 2주택 있으면 이제 그만 할 만도 되는데 애들 이름으로 막 매수. 근데 이 사람들 욕할 거 못해요. 저는 이걸 100% 정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집값 폭등, 탐욕 매수. 이제 탐욕이에요, 다주택자는. 한번 거꾸로 접어야 하는데, 상경투자 오죽하면요,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방이 또 폭등했잖아요. 대구, 뭐 대전, 광주 한때 막 폭등했잖아요. 그 돈으로 막 사는 거예요. 서울이 싸 보이니까. 그래도 이전 정권에서는 지방을 그렇게 안 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전국 투기화예요. 돌고 쇼만 하고 있지 잡지를 않아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지방 투자자, 저가 매수, 집중 투기. 이제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가가지고 막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날아가잖아요, 지금. 왜 못 잡나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들 금방 잡아요. 근데 부동산은 일부러 안 잡는 거잖아요. 부동산 폭등에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됐다. 참 씁쓸합니다. 자, 서울 집값 10년간 계속 오를까? 자,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오른 다음에 10년간 뛴다는 건데, 여기 보자고요. 자, 2006년에서 2009년, 이거 빨간색을 잘 보세요. 빨간색. 폭등했다가 좀 떨어진다 하다가 폭등. 여기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빨간색 타고 내렸더니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또 여기까지 간다? 자, 보자고요. 2006년에서 이거면 2006년, 2010년, 2014년, 2019년, 2024년 변곡점만 지금 한번 제가 제시해봤어요. 시세가 반대로 흐르는 변곡점만. 2006에서 2009년 4년간 지금 폭등한 거 맞아요. 노무현 때. 자, 노무현 대통령 때 뛰었고, 그 다음에 2012에서 2013년 4년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일부 박근혜 대통령 2014년, 2019년에 6년간 폭등했어요. 자, 근데 현재 여기인데 앞으로 5년 더 뛴대요. 5년 더 뛴대. 자, 그럼 저 그대로 그려줄게. 여기까지 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노무현은 이거 갖고도 욕 먹었는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개입니다. 1번. 그래, 여기까지 뛴다. 2번. 약보합, 그냥. 보합이나 약보합. 그래, 2번. 저는 3번을 주장했죠. 1에서 4년 하락.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계속 이 앞에도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다 의구심을 갖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집값을 아까 잡아야 할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정부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집값을 안 잡으니까 1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100%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집값 안 잡으면 이렇게 가요, 진짜로. 나중에 거품이 터져갖고 금융위기가 터지든 어쨌든 갑니다. 어설프게 그나마 잡기라도 한 다음에 2번 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확실하게 너무 뛰었기 때문에 잡는 다음에 3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아직도 저거 하지만 솔직히 정부가 좀 믿업지를 못하네요. 자, 5년 동안 오르면 6억이 24억이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15억짜리가 현재 있다. 자,
자, 2019년 11월 달 이게 바로 15억입니다. 현재. 자, 이것은 6억에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 때까지 좋아, 여기까지도 올라간다. 왠지 좀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7억. 근데 문제 있는 2023, 4년까지 5년이 또 뛴다? 그럼 23억까지 갈 거예요. 6억이 23억. 4배 뛰었네요. 자, 그러면 4억, 이번에는 8억짜리 보자고요. 2019년 현재 8억짜리. 자, 얘는 4억부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대 8억이죠. 자, 아마 20년 1억도 뛰었고 9억. 계속 올라간다. 15억까지 뛰는 거예요, 이제. 이 4억이 15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5억짜리 봅시다. 2013년. 얘는 현재 시세, 여러분들이 잡는다면 5억이에요, 5억. 물론 매도가로 잡아야 하니까 좀 더 높게 잡아야겠죠. 자, 2020년 총선 때까지 좀 올라간다. 6억. 좋아요. 2023년이면 10억까지. 2.5억이 10억으로 뛰어. 웃을 일입니다, 정말. 이거. 자, 현재 이 시세도 지금 이렇게 뛴 것도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게 이렇게 뛴다. 뛸 수도 있다고요. 정부가 정신 못 차리면요. 얼마가 오르든지 오른 만큼 폭락.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6억짜리가 15억 갔다가 17억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총선 이후에 2023년 11억으로 떨어져 갖고 4억 손실 볼 거다. 15억짜리가 17억까지 가다가 결국 11억으로 추락할 거다. 8억짜리는 9억까지 갔다가 결국은 5억으로 떨어질 것이다. 5억짜리는 6억으로 가서 3.5. 이게 바로 어떤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요, 이 금액에 비한다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뛴 거예요. 서울과 서울 접근성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러면 주로 어떤 곳이 뛰느냐?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왜? 서울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 인접지역. 서울 인접지역, 뭐 제1 순환고속도로 또는 여기 접근성이 강한 곳들. 5에서 10km 정도? 근데 더 중요한 건 강남이라고 했어요. 서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다? 강남 잊지 마세요. 강남 접근성은요, 여러분들 탁월한 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서울 근처는 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집이 늘어나면. 근데 강남 근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처는 무려 10km, 20km. 그래서 경기도로 접근하더라도 이 북쪽보다, 이 서쪽이나 북쪽보다 남쪽이 좋다 이거예요. 강남, 서초 이쪽 라인. 이건 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인, 수원은 좀 남쪽이고 의왕, 안양, 과천, 성남, 하남 이 일대가 발전한다고요. 그 다음에 SRT, GTX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거 조금 멀더라도 딱 그 역사 부분은 뛴다고요. 이렇게 크게 4군데가 뛴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거짓쇼가 지속된다면 제가 거짓쇼라고 단언하잖아요. 왜 지금 집값을 안 잡습니까? 그럼 거짓쇼가 아니라면 집값 잡아야죠. 자,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거짓쇼가 만약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요. 집값이 떨어졌다 쪘다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정말 나오느냐 마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부양책이나 쓰려고 하고 자 금융위기 터질까봐 불안하고 자 홍남기 부총리 정말 그런 사람이 부총리 되고 있는 한은 끝장. 여기 보세요. 부동산으로 부양책 쓴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집값이 올라갈 거야 아마. 앞으로도 2년 반 남았는데 끔찍하죠. 5년간 폭등론이 100% 현실화. 아까 5년간 계속 오른다 이거 현실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겁들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제가 잡나요? 뭐 전문가가 그것까지 예측해야 한다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속마음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서울 외에 전국 모든 곳이 대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서울만이 아니라 웬만한 곳들 다 올라가겠죠. 왜? 집값이 올라가야 경제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서울 올라가가지고 막 잡아야 돼요. 이 쇼가 지속된다면. 아직은 제가 믿어요. 좀 보자고요. 발등을 10번 찍혀도 한번 믿어봐야죠. 자, 무주택자 젊은 세대 정말 이거 보세요. 무주택자하고 젊은 세대는요. 하층민이 돼요. 하층민. 여러분들 이런 말 기분 정말 듣기 싫죠? 하층민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집값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그냥 잡아라 안 잡아라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갈 길을 가면 돼요. 자기 갈 길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노력. 자기 갈 길만 간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갈 길을 안 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 경제 위기, 경제 불안. 바로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 두 번째, 세금 폭탄, 하락 장기화. 실질적으로 보유세, 여러분들 좀 이따 재산세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세질 거예요, 보유세. 그리고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예요. 종부세도 대폭 지금 증가시켜야 돼요. 왜 이 정부가 부자들을 이렇게 봐주는지. 그 자기 이 부자들이 정권 구석구석에 있어서 그런 건지. 자, 원인 세 번째, 대출 압박, 원금 상환.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난리 나요,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 터지면 이것 때문에 경매 당하는 거예요. 2030 말 잘 들으세요. 알았죠? 내 연봉 1억 넘는다고 해서 그냥 4억 대출 받아갖고 무식하게 그냥 집 잡아갖고 나중에 평생 부부 이혼하고 애들 갈라지고 그런 일 당하지 마시고. 원인 네 번째, 멘탈 붕괴, 문제 발생. 자, 다주택 무리한 투자. 그래, 다주택도 위험하죠.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3040 세대 위험해요.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미분양 건설사 아예 부실이 생겨갖고 부도나겠죠. 상투장 매수한 사람들 지금 다 쫄딱 망하겠죠. 이게 집값 폭락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모 전문가들 보세요. 앞으로 2년 더 뛴다, 3년 더 뛴다, 5년 더 뛴다. 지금 뭘 믿고 그렇게 계속 뛴다고 하는 건지. 딱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다는 조건. 서울이 공급 부족이니까 계속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에는 공급이 제일 없었어요. 그때 폭망했잖아요. 그럼 뭐 2003년에는 공급이 넘쳐나서 폭망합니까? 공급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지. 집값 상승 시에 예상 이르는 추가 규제. 정부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 거래 허가제, 종부세 강화, 보유세 강화, 1주택 양주택 혜택 축소, 재건축 40년 연장 또는 임대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폐지, 젊은 층 대출도 폐지시켜야 돼요. 자, 임대주택 사업 축소, 혜택 폐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10번 서울주택 인허가 아파트. 이제는 근거자료를 한번 봅시다. 인허가 여기 보시면 2000 그래도 17, 8 이때 16, 17, 18, 19 이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폭등하고 있잖아요. 자, 서울 아파트 입주 여기 보시면 물론 옛날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2017, 18, 19 오히려 이 바닥보다 더 주택은 많았는데 입주 물량은 많았는데 집값은 폭등했다고요. 폭등 문자는 이 얘기를 못해요. 근거자료를. 입주 물량이 적어야 집값이 폭등하는 건데 공급이 많았는데 왜 폭등을 해. 이건 심리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2020년부터 급속도로 전망이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입주 물량이 낮으니까 더 대폭등한다? 정부가 집값만 잡으면 아무리 입주 물량이 적어도요, 폭락합니다, 폭락. 11월 25일 서울 수도권 집값 흐름, 현재 집값 흐름 여기 보세요. 지금 까만 게 서울, 노란 게 수도권인데 다 뛰고 있죠. 전국도 뛰고 있죠. 부산까지 올라와서 자, 서울 0.11, 그 다음에 신도시 0.13, 경기 0.4, 전셋값도 뛰고 있고, 서울 유형별 아파트 상승 추이, 강남 4구 끝없이 나르고 있네요. 0.13, 13. 어떻게 된 게 분양가 상한제를 한 곳들이 더 올라갔죠? 그리고 서울 0.09. 분양가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하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자, 아파트 빨간색이네요. 제일 많이 뛴다고 했잖아요. 자, 아파트를 사셔야지. 그 다음에 주택, 단독, 연립순으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빌라, 이딴 것들 뛰지도 않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최근 1년 서울 아파트 매매 추이. 거래량이 여기는 막 2만 건, 3만 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한다면 1000건, 4,000건 밖에 안 됐던 게 여기 보세요. 8, 9, 10월 달에 8,000건이에요, 서울이. 결국 거래량이 적지 않죠.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 생기면 막아야죠. 집 잡아야죠. 집값. 왜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까? 레아만 대치 팰리스 6월달 25억이었던 게 26, 27, 26, 30억까지 뛰었다가 29일날 시거래가 28억으로 조금 내려왔네요. 어찌됐거나 신고가 찍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9억 이상 가구 주간 아파트값. 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서초, 강남, 송파 집값 어마무시하게 뛰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용산. 자, 강남 3구 제일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한강변 라인 마포구 46.5, 용 82.4, 성동구 49.7, 광진구 55.5, 마용구 성광. 그 다음에 양천구 45.1, 영등포구 35.9, 동작구 38.8. 그 다음에 중구 45.2, 종로구 38.3. 이렇게 도심권, 한강권, 강남권. 나머지는 그렇게 9억 이상짜리가 별로 안 보이죠. 매매가격 지수도요. 전반적으로 서울은 이렇고 경기 과천, 수원, 부산 해운대, 부산 수영, 대전 유성, 대전 중구, 경기 수원 영통, 부산 동래, 경기 하남, 경기 성남 수정구. 자, 이렇게 집값 뛰는 곳들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번에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데 분양가 상한제 다 때려버렸으면요. 집값 안 뜁니다. 여기 절대로. 5년 동안, 6년 동안 집값 뛰었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또 집값을 또 띄우려고?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 상경투자. 이거 보세요.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 지금 3,385. 자, 상경님 뭔 말이냐. 지방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올라와서 투자하는 거. 1,803. 서울 거주자 아파트 원정 투자 증가. 서울 거주자들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508, 333, 198. 지금 여기 대전, 부산, 천안, 창원, 울산. 지금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고 싹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외지인들은 동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상대적으로 싼 곳들 휩쓸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투기 세력들. 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가 추이. 지금 11월 18일 기준으로 매매가, 전세가 지금 둘 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네요. 최근 5년간 신도시 아파트 상승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강남 성향이 확실히 많이 뛴다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광교 53%, 판교 51%, 동탄 32, 그리고 이기 신도시 37, 분당 49, 평촌 39. 대부분 강남 쪽이 많이 뛰어버렸죠. 신도시도.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서울도 아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다음에 개폭락할 겁니다. 개폭락. 중국. 자, 전국 지역별 매매 증가 전망 지수 한번 보자고요. 대전. 지금 다 0.6, 0.4, 0.25, 0.16. 다. 지금 하나같이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 전망 지수도 지금 109, 123,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23이나 돼요. 경기도도 110이나 되고요. 자, 부산 110이나 되고요. 대전 121. 지금 110이 넘는 곳은 과열이에요, 과열. 세계 아파트 구입 가격, 이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품이 심하냐. 이거 보세요. 서울만 올해 들어와서 37.5% 폭등했어요. 여기 서울. 다른 곳들 보세요. 마이너스 21. 뭐, 베이징도 30일 뛰었는데, 제일 많이 뛴 게 서울이고 다른 곳들은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더 많죠. 그리고 여기 중국 도시들 빼고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죠, 가격이. 서울의 거품은요, 세계 1위라고 보셔야 돼, 1위. 중국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이 뭐 나라입니까? 자, 현 정부 전후의 서울주택시장. 지금 아파트 중위권 가격 2017년 4월,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5억대가 7억 8천이 뭡니까? 분양가도 지금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무주택 비율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서울의 무주택자가 50%. 경기도로 쫓겨난 거죠. 가계대출 증감 추이. 계속 5%대에서 7%로 찍다가 자, 여기 좋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지 가르쳐 드려요? 정부가 부양책 쓰니까요. 뭐 이렇게 대출 못 받게 막아야죠. 말로만 막는다고 해놓고 집을 안 사면 경제가 엉망진창 될까봐. 집값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기준금리, 이 사람들 올해 동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면. 다 거의 올해는 동결할 것이다. 부동산 값 때문에. 근데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다 인하할 것이다 라고 다 전문가들이 그러네요. 서울 주요 아파트.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죠. 자, 마레프. 2019년 10억을 올랐는데, 얘 지난세 129에서 167. 좀 올랐죠? 종부세 22만원이 뭡니까? 22만원이. 2천만원 때려버려야지. 그래야 집 가지고 투기 안 하죠. 보유세. 즉 비싼 아파트 갖고 있으면 지금 종부세는 좀 아직은 낮은데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해가지고요. 이 세 개 합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올라갑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뭐 나중에는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한다면 지금 고가 아파트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들 못 버팁니다. 진짜 못 버텨요. 이천동 한가름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도미노라고 아시죠? 밀면 쭈루쭈루 떨어지는 거. 지금은 부동산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래 전망이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잡기에 나선다면 당연히 대세 하락과 폭락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정부가 집값만 잡아준다면요. 잘 잡냐 못 잡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대세 하락 가는 건 맞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을 보면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만일 지금처럼 의지가 없다면 집값은 몇 년이 되든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